안녕하세요. 위엔나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할 듯 하다가도 반전하거나 하락폭을 줄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락을 거듭했던 일주일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10월 셋째 주 경제지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어제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다음 주에 움직임에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추세로는 상승이라는 관점을 유지합니다. 7월 30일 영상 이후 인텔과 AMD 가격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당시 인텔의 종가 48달러, AMD의 종가 78달러였습니다. 인텔은 금요일 종가가 54.16, AMD는 83.17. 인텔의 경우에는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두 종목은 반도체 업계의 대표 종목들이지만 내재 가치나 사업성의 전망이 다르고 실제로 수익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인터뷰가 나오면서 인텔이 급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AMD가 상승을 했지만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런 이슈는 잊혀지고 수익성과 전망에 의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이런 흐름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에 맞춰 투자하셔야 합니다. 1단위 흐름으로 보는 한국 증시 방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외풍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을 하는가 싶더니 마치 쌍봉을 넘어서 삼산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어쩔 수 없이 미국 대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많이 흔들릴 테고 그 후에도 편하게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하루하루 등락에 연연한다면 오히려 손실보기 쉽고요. 추세는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이라는 견해를 유지합니다. 달러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 114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덱스는 기준값으로 보고 있는 93.5 근처에서 등락을 하고 있네요. 코로나와 부양책 협상 부진이 그 원인입니다. 그러나 결국 부양책 협상은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겁니다. 달러가 하락하는데 달러 투자 가능한가? 한동안 달러에 투자를 권하는 기사나 영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달러와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달러에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물론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달러와 하락폭보다 주가 상승폭이 큰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고 확신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의 리스크나 체크해봐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충분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달러 가치 하락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역사가 동일하게 되풀이되지는 않지만 이권이 걸린 세력들의 갈등 때문에 한 번씩 크게 추세를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크게 반등이 나오고 또 상승하는 가운데 다시 큰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당장 몇 달 후에 일어날 일은 아니겠지만
달러와 가치 상승과 주가, 부동산 폭락이 병행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순간이 제일 어렵죠. 결국엔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과 그렇다고 해도 당장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값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대 인플레율의 방향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기대 인플레가 1.7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금값도 19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 금값은 달러와 가치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사에 대해서는 참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0년물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0.96%입니다. 인플레가 지지부진하면서 실질금리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추세는 월 단위로 살펴봐야겠지만 현재 추세가 어느 레벨에 있는지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죠. 10년물 국채금리는 예상대로 0.74%로 상승했습니다. 증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붉은색 근처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국채 관련 ETF 상품에 대한 투자를 할 때도 종목 선택을 잘 해야겠죠. 저는 국채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위해 국채 가격 하락 시 수익이 나는 TMV를 소량 매수했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은 커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경제 지표입니다. 13일 발표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부진했고 14일에 발표된 근원 생산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이 지수가 예상보다 높다는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도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달러화의 강세 가능성도 보여준다고 하는데 정작 달러화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죠. 어떤 상품의 가격이 한 가지 요인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결국 언젠가는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15일에는 실업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신규나 계속 청구는 예상 대비 엇갈리는 수치였습니다. 수출 가격은 상승했네요. 미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출 가격의 상승은 역시 달러화 강세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물론 당장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도표 보시면 계속 청구 건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100만 건 이상 감소를 한 수치인데요. 실업률도 보시면 9월 대비 10월 3일까지 집계된 자료인데요. 마이너스 0.9%포인트가 하락해서 6.8%입니다. 많이 호전되고 있네요. 다른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실업률 관련 지표가 중요합니다. 결국엔 소득이 회복되어야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시각적으로 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월 10일까지 집계분이고 90만 건 아래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에는) 9월 제조업 생산이 발표되었는데요. 이게 예상보다 크게 나쁘게 나왔습니다.
제조업 생산 지표를 달러 가치와 관련해서 해석하자면 이런 생산 부진은 달러 약세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또한 지수 하락을 뒷받침해주는 지표인데요. 제조업 물가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도 생산 자체가 부진하면 의미가 퇴색되겠죠. 월 2회 발표되는 미시건대 소비자 지표는 부문별로 엇갈리는 결과인데요. 소비자 기대치와 소비자 태도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현재 여건은 좋지 않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인플레 기대지수 역시 2.7% 정도로 발표되었는데요. 이건 그 현재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영상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당분간 증시는 지금 같은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이어가리라 생각합니다. 편하게 수익을 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